네, 안녕하세요. 유기농 산업과장 우종재입니다. 간략간략하게 계산군 농정 분야 또 유기농 분야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계산군 농정 정책 방향입니다. 이거 뭐 강의도 많이 듣고 군수님 인사 말씀하실 때도 많이 들었을 거예요. 지금 자연순환 농업이 2009년부터 2008년부터 시작해서 그 민선 5기 때 그 1차적으로 다 기반시설하는 부분들은 대부분 마무리가 됐어요. 마무리가 됐고 이제 금년부터 2차 자연순환 농업 체계 구축을 할 겁니다. 이거 다음 장에서 좀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고, 작년도에 유기농 엑스포가 끝나면서 어떤 계산군이 이제 유기농 중심지로 발돋움을 했는데, 그 유기농 산업 부분에 대해서도 행정적으로 재정적으로 지원을 확대를 할 계획입니다. 주요 작물이 뭐 우리 군이 원래 품목이 많기 때문에 이 부분에도 적극 더 육성을 하고, 그 대학철 옥수나 조림 배추나 이러한 품목을 새로운 품목을 하나 정도 두 개 정도는 개발을 해야 되는데, 뭐 이 부분은 저 우리 기술센터나 여기 이제 충북연구센터나 우리 저 계산군이랑 같이 노력을 해서 새로운 계산군이 먹고 살 수 있는 품목 개발을 해야 되는데, 이 부분에도 지금 역점을 두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게 이제 네 번째 사항이 오늘 그 세미나 하는 부분하고 같이 연결이 되는 부분인데, 생산 가공 유통을 통해서 어떤 계산군이 융복합 산업 쪽으로 가야 되는데 참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래도 지금 계산군이 발빠르게 시작을 해서 다 지자체보다는 많이 앞서가고 있는데, 이 유통가공 쪽이 상당히 중요한 것 같은데, 이 가공 쪽을 저희들이 지금 제가 가장되면서 그래도 가공 쪽으로 가자는 부분, 어떤 큰 기업체 공장도 중요하지만은 우리 농가들이 그 운영할 수 있는 그 작은 가공 공장, 그 다음에 이런 부분을 좀 육성을 하려고 많이 노력을 했는데, 지원도 사실 많이 했어요. 많이 했는데 그 공장까지는 잘 짓고 아니면 작은 시설까지는 잘 짓는데 생산품도 나오는데, 이게 이제 판매 쪽에 유통 쪽에 그 잘 안 돼서 좀 어려운 점이 아주 많이 있더라고요. 또 하다가 잘 안 되는 서 이렇게 폐업하는 부분도 있고, 또 저희들이 법인 쪽에 대규모 공장도 지원을 해서 뭐 완공된 데도 있고 지금 추진하는 데도 있는데, 그 우리 농업인 분들이 좀 역량이 많이 부족한 부분도 있어요. 지금 뭐 갈등만 생기고 잘 안 되고 이런 부분도 있는데, 그런 부분도 좀 슬기롭게 잘 헤쳐나가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뭐 사례를 들으면 뭐 지금 뭐 한 서너 군데는 있는데, 이런 부분도 우리가 농업인들의 어떤 의식 변화를 통해서 좀 잘 갔으면 좋겠는데, 이 부분은 계산군에서 민선 6기의 융복합 산업 쪽으로 가는 부분에 많은 부분 그 정책 방향을 둘 계획입니다. 다음에는 뭐 이제 축산하고 내수면하고 산림 쪽에, 이 부분에 아마 전국에서 공모사업을 제일 많이 해서 지금 사업 추진도 제일 많이 하고 있을 겁니다. 뭐 저쪽 내수면 단지라든가 거기다 한 약 300억 정도 지금 투자가 되는 사업이고, 성북산 같은 데도 약 300억 이상이 투자가 돼서 한번 가보시면 중부권 최대 그 휴양단지를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상당히 이 부분도 활성화가 될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축산 쪽도 우리가 자연순환 농업화하면서 TMR 사육 공장이라든가 가축 분뇨 시설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많이 이제 됐고 잘 운영이 되고 있어요. TMR 가공 공장이라든가 저쪽 축산 분뇨 시설이라든가 이런 부분 잘 운영이 되고 있는데, 조사료 단지 쪽으로 지금 확대를 하려고 축산가에서 상당히 노력을 하고 있는데, 조사료 쪽도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는 것 같아요. 어떤 조사료에 대한 품종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그래서 이 부분도 우리가 그 새로운 품종을 한번 만들어 보려고, 아니면 저쪽 추운 지방에서 품종을 좀 파악을 해서 가지고 와서 실증 재배를 통해서, 이 남부 지방 가면 조사료 재배를 많이 하잖아요. 축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도 우리가
논을 통해서 조사료 생산을 하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도 2, 3년 되면 지금보다는 훨씬 더 어떤 새롭게 병모를 할 겁니다. 여기도 뭐 유기농 하시는 분들이 기농 기촌 하신 분들이 많은데 기농이 우리가 지금 약 한 10여 년간 2,400명 정도 기농을 하시고 금년도에 약 한 400에서 500명 기농 기촌 하셨어요. 그래서 전체 우리 군 인구로 보면 1개면 정도는 기농 기촌 하신 분들의 인구가 될 겁니다. 그래서 군에서 지금 기농 기촌 지원센터도 충북도 내에서는 제일부터 운영을 하고 있는데, 하여튼 앞으로도 뭐 기농 기촌에 대한 뭐 어려운 부분을 조금이라도 뭐 행정적으로 도울 방법이 있으면 이 정책에서 풀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농촌개발 사업 쪽은 이게 지금 대규모 사업들이죠. 100억씩 투자되고 70억, 80억씩 투자되는 사업들인데, 이제 산막계획이라든가 권역 사업이라든가 면소재지 소재지 사업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다 그 농촌개발 사업이에요. 이 부분도 전국에서 아마 제일 많이 예산을 확보를 했을 겁니다. 그래서 뭐 산막이 같은 거는 대박 나서 이제 소득도 올리고 있고, 또 이 부분도 뭐 좀 주민들 간에 갈등이 있는 지역도 꽤 있어요. 뭐 잘 되는 사업 쪽에는 항상 갈등이 있더라고요. 어떤 그 농촌 개발을 통해서 우리 계산군의 농촌 정주 환경을 확 좀 변화를 시키고 주민들에게 농촌이지만은 어떤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또 권역 사업은 또 소득과 연관져서 그 지역에 소득 창출이 될 수 있도록 그 정책을 펴고 있습니다. 지금 자연순환 농업 체계도 제가 2008년도에 친환경 농업과장 되면서 그 그린 그림인데, 양 전국에 하나밖에 없는 그림인데, 그 경종하고 축수산하고 임업하고 이렇게 좀 연계를 해서 계산해서 어떤 자원을 이용해서 그 농산물을 생산을 해서 전체 생산비의 약 한 30% 정도를 줄여보자고 사업을 추진한 거예요. 그때 예산이 하나도 없었는데, 그래도 이게 광역 친환경 농업단지에서 친환경 단지도 조성을 했고, 지금 조사료 단지도 축산가에서 제가 면적은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상당히 많은 부분을 지금 축산농가 쪽에서 조사료 단지를 조성을 하고 있고, 또 지원도 하고 있고, 또 어떤 조직화도 많이 돼 있습니다. 축산 쪽에서는 이제 축산만 있다가 다시 수산을 좀 넣었어요. 수산도 보니까 상당히 중요하더라고요. 그래서 유기질 투비 공장이 지금 불정농업에서 준공이 됐는데, 또 뭐 좀 활성화가 돼야 될 것 같고, 경축순환자원화센터는 사리에 준공이 돼서 아마 전국에서 제일 운영이 잘 된다고 해서 작년도에 아마 최고 평가도 받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상도 받고 그랬고, TMR 공장도 2개소를 지금 한축회하고 저쪽 영풍 쪽하고 해서 법인에서 지금 2개 공장을 저소 운영을 하고 있고, 지금 그 이후에 꿀번랜드라고 지금 공모사업 한 60억 정도 사업비를 확보를 해서 이 부분도 뭐 꿀 생산하는 것도 좋지만 친환경 유기농을 하려면 수정시키고 하려면 상당히 꿀벌이 중요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사리 쪽에 꿀벌랜드를 조성을 하고 있고, 산림 쪽에서는 밀원수를 많이 심을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내수면 생태목장, 이 부분은 무슨 사업이냐 그러면 저수지, 그 다음에 무슨 뭐 사방댐, 그 다음에 우리가 지금 논농사 하는데 어떤 내수면하고 연관을 져서 좀 논농사가 원래 소득이 낮기 때문에 또 자연환경을 보존하기 위해서 이런 사업을 앞으로 추진할 건데, 제가 이 부분도 지금 축산가에서 사업비를 확보해서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이게 다 자연순환하고 연관이 되는 부분이고, 그 다음에 수산 거점 단지는 이쪽 계산은 대덕리에 지금 이제 터를 잡고 공사 중에 있고, 그 다음에 임업 쪽에도 인삼, 부산물, 톱과 원료, 그 다음에 밀원, 수림도 지금 계속 심어나가고 있고, 청천에 버섯랜드라고 또 사업비를 확보해서 100억이 더 되고, 그것도 이제 어떤 버섯랜드를 줘서
어떤 우리가 생산하는 그 자연산 버섯도 있지만은 느타리라든가 표고버섯이라든가 계산에 원래 농가가 많기 때문에 또 생산량이 많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그 버섯 낸데에서 공환을 하고 판매도 할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군이 그 경종하고 축산하고 그다음에 축수산에 이렇게 연관이 돼서 진짜 어떤 생산비를 대폭 낮추는 이런 농업을 추진을 할 겁니다. 근데 기반 시설은 이제 얼추 완료가 됐어요. 그래서 이 운영을 좀 잘하고 어떤 체계 정립을 잘하면 그 다른 군에서는 하지 않는 사업이 완공이 될 거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농가에서도 하여튼 이런 부분에 적극 협조를 좀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 우리 군의 그 인증 면적을 보니까 제 머릿속에 지금 한 500헥타 정도가 있는데 지금 오늘 자료를 보니까 450헥타예요. 450헥타인데 지금 무농약 면적은 지금 보니까 한 180헥타였었는데 260헥타 좀 많이 증가가 됐고 유기농산물이 한 200헥타 정도 됐었는데 좀 빠진 것 같고 이게 지금 그 제가 말씀드린 500헥타의 그 캡은 그 지금 전농약이 이제 2005년도부터 그 인증 면적 인증이 안 되니까 우리 군이 전농약 면적이 상당히 많았었어요. 과수 쪽에. 그래서 인증 면적이 빠지면서 좀 면적이 줄었는데 이 유기 인증 면적은 도내에서 가장 많든가 청군이 좀 많든가 그러는데 이게 좀 많이 좀 늘어나야 되는데 그 인증 면적이 상당히 뭐 정체적인 현상이죠. 엑스포 유치하면서 읍면별로다가 단지를 200헥타씩 이렇게 20헥타씩 조성을 시범적으로 하고 그랬었는데 이게 이제 무농약 쪽으로 간 것 같고 유기 쪽으로는 못 간 것 같고 하여튼 친환경 연합회 이도훈 회장님께서도 뭐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심혈을 기울이고 있으니까 어떤 유기농업 면적이 확대가 돼야지 또 유통가공도 되고 또 가공 공장도 운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유기농연합회에서는 좀 제일 중요한 사업으로 추진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어제 간물에 유기농 버섯 파시는 분이 뒤에 계시는 것 같은데 그 이 표고버섯 인증을 받으려면 그 유기농 그 쌀겨를 구해야 되는데 쌀겨를 지금 못 구한답니다. 그래서 그 유기버섯 그 뭐 인증 받을 게 어렵게 말씀을 하는데 이제 여자는 그 쌀겨 좀 구해주셔요. 유기농 쌀겨를 전국에 다 해도 지금 못 구한대요. 그래서 유기버섯 지금 인증을 받고 있는데 그 어렵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지금 보면 이런 것도 자연순환 뭐 체계가 돼서 우리 군에서 쌀겨 공장 도전 공장이 지금 2개 있어요. 지금 이것도 저 자연순환 농업하면서 지금 불촉농업에 그 생협에 들어가는 도전 공장을 저희들이 지원해서 준공을 했고 한살림 쪽에 그 칠성에 그 한살림에 들어가는 도전 공장을 지원을 해서 준공을 해서 지금 계산군에서 생산되는 것 타 지역에서 생산되는 부분들을 한살림 쪽에 그 생협 쪽에 들어가려고 이런 기반도 해놨는데 하여튼 쌀겨가 없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이런 부분도 지역에서 생산돼서 그런 농가에 공급을 해줘야 되겠다는 생각이 어제 들었어요. 지금 인증면적 뭐 2,300헥타 수치상으로 해놨는데 상당히 어렵더라고요. 어려운데 하여튼 인증면적 확대하는 부분이 상당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제가 뭐 1년 반 사이에 비운 사이에 보니까 그 친환경 그 직불금이 제도가 좀 변화가 됐더라고요. 그 유기농 산물은 5회에 대해서 그 직불금 주는데 3회 더 연장을 시켜서 8회까지 직불금 주는 걸로 다르게 제도가 바뀌었습니다. 바뀌었고 지금 유기농 로컬 푸드 그 직내장을 뭐 유통하고 이제 중요한 부분인데 저쪽에 가마솥 있는데 우리가 그저 고추 유통센터 건립해놓은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1층에는 일반 농산물 판매장이 있는데 그걸 좀 보완을 해서 그 유기농 로컬 푸드 판매장을 좀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한살림하고 우리 이제 친환경 연합회하고 잘
협조를 하시면 그 1층에 판매장을 좀 하고, 지금 부지가 상당히 거기가 넓기 때문에 야외 쪽에도 어떤 그 천막 영구 건축법 적용을 안 받는 영구적인 천막을 줘서 상설 시장 같은 것도 좀 한번 검토를 해보려고 그러고, 2층, 3층, 4층은 지금 뭐 축산인단체 조림배추협회 사무실을 쓰고 있는데 식당 같은 건 어려울 거예요. 식당 공간이 적기 때문에. 하여튼 그 건물을 새롭게 한번 활용해 보려고 하고 있고, 좀 예산 투자를 해서 좀 뭐 이렇게 로컬푸드 판매장이든 뭐 직판장이든 상설 판매장에도 맞게끔 좀 예산을 확보를 좀 할 계획입니다. 추경을. 그래서 그 우리 농업인단체에서도 좀 잘 검토를 해주시길 바라겠고, 그 지금 직판장이 계산군에서 서울 쪽에 수도권에 13개가 있어요. 직판장이, 일반 농산물 판매장이. 근데 다른 지역에는 다 그 농업인단체에서 주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다 망했었어요. 다 망했는데, 그래도 우리는 13개가 운영을 하고 있다가 이제 전부 다 임대를 희수를 하고, 지금 한살림의 직판장이 대도시에 2개가 있고 아이쿠 쪽에 하나가 있고, 그래서 3개가 운영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직판장도 한살림 쪽하고 흑살림 쪽에 좀 임대료를 지원을 하는 게 좋겠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게 또 잘 안 되네. 뭐 의회도 있고 또 예산이 또 임대료지만 뭐 큰 금액이 들어가고, 하여튼 그래서 이것도 전차적으로다가 확대를 해서 우리 군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이 좀 직판장에서도 판매가 되고, 또 한살림이나 흑살림이나 이런 데 더 우리 농산물이 좀 이렇게 배당을 더 받을 수 있도록 뭐 여기 협의회에서도 노력을 하고 군에서도 좀 노력을 같이 하겠습니다. 지원 사업을 뭐 해보니까 너무 자세하게 우리 해놨는데, 유기농에 대한 그 역량 강화라든가 그 기술 전문 기술진 또 컨설팅 이런 사업들이 있는데 아마 다 아실 거예요. 참고를 해주셔서 뭐 이런 사업에 맞게 좀 추진을 해주시고, 그 인증 지원 사업을 보니까 이게 쭉 보셔요. 쭉 보시면 이런 국비 같은 거 이제 타군도 다 하겠지. 인증농가 지원하는 거 이제 그 뭐 저 직불제 지원해 주는 거 논에 얼마, 밭에 얼마, 분호가 얼마, 유기농 얼마 이런 부분이고, 이 인증농가 지원해 주는 부분을 이거 계산군이 이거 100% 해가지고 이걸 세워가지고 유기농 엑스포하면서 제가 그 2억인가 3억 해가지고 처음 지원 군수님 결심해 주셔서 이거 지원을 해줬는데, 뭐 이 사업이 좀 괜찮다 보니까 금년도에 도에서 요거 좀 다시 또 헥타당 100만원 이렇게 더 세웠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이 선례가 잘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돈에 전농가들이 이게 지금 우리는 얼마 했었어요? 군비 68만원, 85만원 했는데 도에서 100만원 하니까 유기농 인증 받으면 285만원이 되겠죠. 헥타당. 그래서 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근데 도에가 이제 도비 30% 해놓고 이제 군비 70% 사업은 이제 도에서 다 했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친환경 인증비 지원 건당 40만원. 요것도 이게 군에서부터 한 거예요. 군에서부터 했는데 여기 이제 도에 또 인증비 지원 사업이 생겼네 보니까. 그래서 왜 이렇게 도하고 군하고 똑같으냐고 나오면서 물어봤더니 도의 예산이 모자랄까봐 군에서 여기 조금 더 예산을 세워놨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인증받는데 지원을 해줄 거고, 그 다음에 유통개혁 잔류농약 검사비도 이게 작년에 지원했었죠. 작년에 분비를 해서 건당 20만원씩 지원을 해줘서 뭐 유기농가 분들이 어렵지만은 이런 부분을 통해서 좀 그 인증 면적이 확대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유기농 자재 지원하는 부분도 이제 녹비작물 심으면 이제 유기농 200만원, 무농약 150만원. 그 다음에 이제 우렁이 종패가 이게 지금 도내에서는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일찍 이런 착상을 해서 우렁이를 100% 전부 다 무상으로 공급을 해줬잖아요. 근데 지금 기술센터에서 생산되는 게 모질라요. 모질라서 군에서 예산을
확보를 해서 사리에 우롱이 종폐장을 다시 건립을 했어요. 기술센터에서 추진을 해서. 그래서 이제 이 우롱이가 좋으니까 벼재배하는 농가들이 다 공급받으려고 그러는 게 모질라요. 그래서 그 유기농 인증 받은 분들, 무농약 인증 받은 분들은 기술센터에서 100% 보조를 해주고, 그 다음에 인증을 받으려고 그러는 농가들은 요거 이제 도비군배에서 50% 지원을 해서 구분을 해서 지원을 해줄 겁니다. 그렇게 좀 참고를 해주시고, 이제 유기농 자재도 이게 지금 군비기 50% 지원해줬었는데 2년 사이에 20% 보조가 오르는 거예요. 구조님이 이제 이만큼 유기농업에 신경을 쓰시는 거예요. 그래서 보조비율이 20%더 올라가지고 이게 지금 저 사업비가 지금 6억 6천만 원이 여기 지금 저 자재 들어가는 거. 개인 농가에는 얼마 안 받는 것 같아도 전체적으로는 엄청나게 저 지원을 해주는 거예요. 6억 6천만 원이 지금 그 유기농가 인증농가에 자재 지원 사업비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참고를 해주시고, 농기계도 보니까 뭐 많지는 않지만은 이렇게 10대 정도 지원해주는 사업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엑스포 파견 1년 6개월 갔다 왔는데 그래도 이런 신규 사업들이 많이 좀 늘어난 것 같습니다. 엑스포 후속 대책인데 뭐 여긴 뭐 예산을 지금 뭐 이렇게 1,000억까지 막 이래 해놨는데, 지금 유기농 엑스포 작년에 성공적으로 개최를 하고 나서 지금 엑스포장에 남은 게 하나도 없잖아요. 이게 지금 유기농 연구센터만 지금 이제 건립이 돼서 운영이 되는 부분인데, 이게 이제 작년도에 그 엑스포를 크게 했는데 금년도에 안 하면 너무 또 적어들으면 어떤 계산군이 유기농업의 어떤 중심지로 가는 부분, 또 세계적으로 대외적으로 계산군의 어떤 유기농업의 메카가 되는 부분, 이런 부분이 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저 점차적으로다가 유기농 역사공원, 또 유기농 생태공원, 그 다음에 유기농 작물 재배지, 이런 부분을 만들어 나갈 거고, 유기농 전시관, 어제도 지사님께서 아마 그 농조국장님한테 지시를 했는가 봐요. 저 유기농 그 사후 대책이 뭐냐. 그래서 국장님하고 그 도의 유기농 산업과장님 오셔서 뭐 전체적으로 이렇게 좀 보고 가셨는데, 전시관 같은 것도 뭐 이렇게 좀 예산이 좀 많이 안 들어가면서 외부에서 계산군이 뭐 유기농 메카라는 데 오면 뭐 좀 전시관도 보고 한살림 농장도 좀 보고 흑살림도 보고 이런 체계를 좀 만들 겁니다. 그래서 그런 추진을 할 거고, 지금 유기농 지금 보니까 우리 저 실무진에서 만드는 게 한 1,100억 정도 들어간다고 예상을 했는데, 이 정도 투자는 안 돼도 저희들이 이제 뭐 중앙정부를 찾아다니면서 하여튼 예산을 확보를 할 겁니다. 그래서 예산 확보를 해서 어떤 유기농업에 대한 이런 부분을 좀 소비자들이 오면 볼 수 있는 시설을 할 계획이고, 제가 인도를 작년에 가봤는데요. 그 저희 유기농 그 농장, 우리 나라로 얘기하면 관광농원 같이 해놨는데, 그 관광농원을 유기농으로다가 자연순환 농업, 앞에서 말씀드렸지만은 산림, 축산, 경종 해가지고 유기농원을 아주 유기농으로다가 잘 만들어 놨더라고요. 그래서 야, 계산해도 저기 한 10,000평에서 20,000평 정도 저런 유기농원을 종합적으로 한번 만들어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뭐 한살림이나 유기농업 협회 같은 데서 좀 하나 좀 만들어 봤으면 하는 그런 지금 바람을 갖고 있고, 그런 계획도 앞으로 한번 구상을 해서 실제 협의를 좀 해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유기농 이거 페스티벌인데 지금 확정된 거는 아니지만은 여기 뭐 유기농 페스티벌을 한다고 계획을 지금 잡아놨는데, 이걸 조금 더 규모를 키워서 작년도에 세계 유기농 엑스포를 했으니까 금년도에 지금 2층에 아시아 유품 그 사무실이 있어서 지금 그 사무총장하고
대협력량이 지금 근무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1회 계산 아시아 유기농 엑스포 또는 박람회를 하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예산이 적든 많든 지금 뭐 그분들이 참여를 해서 우리 군에서 만드는 그 아시아 유기농 협의체 이제 의장국이 이제 계산군에서 조직해서 만들었고 의장이 군수님이시기 때문에 어차피 그 행사를 페스티벌 때 할 거고 또 이 조직도 또 이렇게 좀 확대를 할 겁니다. 그러면 어떤 계산군이 진짜 이거는 저기 지방정부 협의체인데 그렇게 계산군으로 얘기를 하면 계산군청하고 친환경 유기농연합회가 같이 하는 거예요. 같이. 그래서 어떤 뭐 필리핀이든 중국이든 일본이든 그렇게 다 지자체하고 그 농가협의체하고 같이 하기 때문에 이런 협의체를 만들면 그 정부에서 지방정부에서 그쪽 협의체에 관심을 두고 유기농에 대한 지원을 확실히 하겠죠. 그래서 이제 우리 군에서 저 조직을 만들어서 하기 때문에 어차피 엑스포 유기농 박람회를 아시아권에서 하든 아니면 페스티벌을 하든 그분들이 여기에 이제 정기총회 이런 부분을 그 행사 때 할 거예요. 그래서 그 명칭을 좀 해서 좀 도하고 더 협의를 해서 도비를 좀 더 받아서 지금 그렇게 추진을 해보려고 지금 계획 중에 있습니다. 지금 알과 정상회도 이제 같이 할 부분이고 골프도는 좀 전에 말씀드린 상이 뒤에 나오네요. 판매장도 그렇고 그 다음에 유기농 산업 클러스터는 이제 뒷장에 나오고 뭐 여기 계신 분들 다 알지만은 그 유기농 엑스포 때 폐막식 때 그 아이폼 세계 유기농업 연맹에서 그 계산 유기농 3.0 선언을 했어요. 그래서 그 작년도 파리에서 개최된 기후 관련 그 대회에서 그 아이폼 회장이 가서 계산 유기농 3.0에 대한 그 발표도 하고 그러셨는데 이 유기농 역사에 있어서 이 계산 유기농 3.0은 계속 따라다닐 겁니다. 그래서 어떤 계산이라는 요 계산군이라는 단어는 유기농 단체 세계 그 유기농 단체에서는 계속 남을 겁니다. 이 지금 클러스터 사업은 이게 기재부의 타당성 조사를 받아서 예타 승인이 돼야 되는데 지금 그 단계에 와 있어요. 그 단계에 와 있어서 지금 이제 예산은 약 981억, 1000억 정도 되는 겁니다. 이게 이제 국비, 도비 있는데 대부분 국비, 도비고 군비는 작게 들어간. 이제 이 사업비가 확보가 되면 먼저 지금 기본은 이렇게 세워놨어요. 그 생산, 가공, 유통, 연구, 체험 이런 부분 시스템을 구축을 하고 그 다음에 유기농 특구 협력연구소를 만들고 유기농 클러스터 지원센터를 짓고 기본 계획은 이렇게 했지만은 사업이 확정이 되면 여기에 계신 유기농 하시는 분들 또 유기농 유통하시는 분들 유기농 가공 하시는 분들 총체적으로 또 의견을 들어서 우리 계산군 실정에 맞는 또 충청북도 실정에 맞는 이런 사업 계획이 될 겁니다. 지금 이 부분이 오늘 주제 발표하는 거 마냥 이 유기농 식품 쪽, 유기농 가공 산업 쪽에 포인트를 맞춘 겁니다. 그래서 사업 기간은 2023년인데 이 사업이 하여튼 뭐 금년에 결정이 안 되면 내년에라도 결정이 될 겁니다. 이건 뭐 계산군하고 특히 뭐 도에서 지사님이 또 신경을 관심을 갖는 부분이고 그래서 이 사업이 잘 돼서 계산군이 지금보다는 더 나은 어떤 유기농 쪽으로 갈 수 있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연구센터 서두에 말씀드린 사항입니다. 여기 계신 분들이 이게 뭐 도의 충북 연구센터지만은 우리 연구소고 우리 시설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하여튼 유기농 하시는 분들이 계산국민들이 이 연구소가 잘 될 수 있도록 좀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주시고 또 여기 근무하시는 그 연구관 분들 또 지도관 분들 또 격려도 좀 많이 해주시고 가끔 와서 좀 밥도 사주시고 좀 그래요. 썰렁하니까 하여튼 힘을 좀 많이 좀 보태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계산군에 좋잖아요. 도기관이 하나 들어와 있고 위에 저 국제기구가 하나 들어와 있고 앞으로 더 많이 들어올 거예요. 뭐 민간 연구 시설도 들어올 거고 뭐 더 협의를 해야 되겠지만은 지금 흑살림 인증센터가 서원대학교에 있어. 서원대학교에 있으니까 계산군에서 사실 가기도 어렵죠, 그죠? 인증 뭐 이렇게 검사 받기도 그런 시설이 지금 3층에 다 있어요. 그래서 그런 인증센터도 제 바람 그런 센터도 일로 와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하고 중원대학교에 RIS 사업단이 있어요. 우리 엑스포 되기 전에 계산군에 농식품, 농가공품 중에서 유기농 인증받은 품목 한 품목도 없었어요. 근데 RIS 사업하면서 지금 약 한 30개 품목, 40개 품목 정도 지금 유기 인증을 받았어요. 돈에. 그 중에 계산군이 한 반수 이상 계산군 업체들이 받았을 겁니다. 그래서 그 인증받은 업체들이 지금 보니까 그 판매도 잘 되고 운영이 잘 되고 그래서 소원소 코엑스에서 개최되면 박람회도 참가를 하고 엑스포 때도 이렇게 참가를 하고 독일 2월 달에 비오파 하는데도 아마 몇 개 업체가 이제 인증받은 업체들이 참가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작게 하지만은 이 커가면서 이게 이제 가공 유통도 아마 활성화가 될 겁니다. 이중복합 산업은 뭐 이제 유기농하고는 좀 안 맞는 건데 유통시설도 뭐 산지집판장 저온저장고가 참 많이 들어가서 많이 들어갔고 3.2평 같은 저온저장고 같은 거는 지금 군에서 농가가 필요하면 전 농가 지금 다 지원을 해줄 거예요. 지금 우리가 한 3년 동안 뭐 한 1,700, 1,800, 한 2,000대 정도 들어갔을 거예요. 그때 작년도 같은 경우에 농산물 가격이 상당히 하락이 돼서 과수농가 같은 경우에는 작년도에 큰 도움을 받았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지금 홍가표 전 의장님이 사과를 하시는데 그 3.2평짜리 그 농가에 공급을 해줘서 적은 시설이지만 사과 농가들이 작년도에는 큰 뭐 도움을 받았다고 제가 직접 들었어요. 직접 들었고 지금 이게 박스 공장을 금년에 하여튼 착공을 할 겁니다. 이게 지금 제가 어제 결제를 했는데 보조 박스 들어가는 것만 300만 장이고 돈으로 따지니까 16억이더라고요. 보조하고 자담해가지고 그게 아마 그 일반 박스까지 다 하면 한 3분의 1도 안 될 거예요. 저희들이 분석을 하니까 계산군 자체적으로 농협이든 농법인 자체적으로 박스 공장을 운영을 하면 그 수지 타산이 안 맞아서 안 되더라고. 그래서 지금 아이콥 저쪽 생협 부지에 그 포장 부지가 돼 있어요. 그래서 거기도 이제 공장 시설이 많이 들어오니까 박스를 자체 생산을 해야 될 것 같아서 저 부분을 같이 하든 농협하고 같이 하든 해서 박스 공장을 줘서 우리 농가들한테 좀 하여튼 뭐 30%든 뭐 이렇게 싸게 공급을 하려고 하는 부분인데 그래서 이게 농협이 좀 참여를 해야 되는데 농협 쪽에서 좀 협의를 해보니까 거기도 좀 뭐 캐시엄 마크를 자꾸 가는데 예산을 군에서 지원을 해줘서 농협에서 지분을 갖든 아니면 법인에서 지분을 갖든 그렇게 할 계획이에요. 그래서 우리 농협에서 지분 갖든 그러면 그 지분 가져서 그거 농가 쪽에 뭐 좀 싸게 공급하고 이런 부분을 하려고 하는 부분인데 이건 좀 검토 사항이다. 금년도에 추진을 할 겁니다. 여기도 조림 배추 하시는 분들 많이 있는데 이게 지금 우리 군이 전체 지금 직거래하는 부분이 수도권이에요. 수도권. 그래서 군수님하고 한 3, 4년간 여기 같이 다니신 분들 많아요. 단체장 분들도 계속 같이 다니셨는데 그 동남권으로 부산, 울산, 대구, 창원 쪽 여기를 많이 다니면서 홍보를 해서 금년도에 그 부산 이쪽 동남권 쪽으로다가 그 직거래 물량이 많이 들어온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도 이쪽 부산 쪽 동남권 쪽으로다가 수도권도 많이 하지만 이쪽으로 좀 홍보를 더 추진을 할 겁니다. 이게 지금 축산물 한우타운 지금 저 칠성에 있는 거
한 달에 28마리, 30마리 정도 아마 소화가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도 저도 문경 쪽으로 더 서너 번 갔었어요. 소고기 그쪽 판매장에 거기 가서 먹는. 또 기사분들 별로 안 가잖아요. 안 가고 또 관광 오시는 분들, 산마기 쪽, 쌍국 쪽 오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찾더라고요. 엑스포 때는 여기 주차장이 넓고 그 식당이 넓어서 상당히 많이 이용을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요 한돈 쪽은 사리에 요 사리에 로컬푸드 판매장을 축산가에서 금년도에 시설을 할 거예요. 하는데 그것도 뭐 좀 민원이 있는 것 같더라고. 돼지 고기 구우면 냄새 난다고 그 주택가에서 좀 반대를 하시는 것 같더라고. 그래서 우리 군이 지금 이런 뭐 산막의 성불산, 한지박물관 이런 부분이 다 농업하고 연결이 되고 이런 것 때문에 이제 관광객들이 많이 오면서 그 길거리 판매장도 많이 되고 또 이런 부분이 있고 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우리 계산군도 연차적으로는 1000만 관광객을 목표로 지금 사업을 하고 있어요. 이런 부분이 관광 쪽에서 하는 부분도 있지만은 농업 쪽에서 받쳐줘야지 1000만 관광객이 옵니다. 그리고 지금 관광객이 많이 오면 농산물하고 연관된 판매장, 직판장 이런 부분도 확대를 할 계획입니다. 이게 지금 페이지 수는 다 된 것 같은데 뭐 시간 관계상 이제 마무리를 짓고 저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면 우리 저 유기농 산업가로다가 방문하셔도 좋고 전화를 주시면 뭐 우리 저 직원분들이 친절하게 답변을 해주시니까 우리 친환경 유기농 농업인들 더 발전하시고 우리 군이 유기농업군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여기에 계신 분들이 힘 좀 팍팍 줘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